개굴장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철수네 부모님은 오늘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다. 철수는 부모님을 배웅했고 이상하게 그때부터 비가 무서울 정도로 내리기 시작했다. 철수는 저녁이 돼서도 비가 너무 거세자 겁이 나서 TV 볼륨을 크게 틀었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도어랑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철수는 강도가 들어온 것이라 생각해서 겁이 나기 시작했고 패닉 상태가 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달려오는 소리와 함께 순간 잠겼던 문이 열리고 철수의 얼굴에 무언가가 날라왔다. 개굴장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철수네 부모님은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지만 엄청난 폭우 때문에 비행기가 취소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저녁에 집에 도착하자 강도가 들었는지 철수의 방 안에서 비명이 들렸고 철수의 아버지는 철수를 구하기 위해 잠긴 방문을 열었다. 방문을 열자마자 괴한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자 놀란 철수의 아버지는 야구 방망이로 힘껏 내리쳤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철수를 보며 펑펑 울었다. 프랑스의 가난한 화가 프랑코 이야기. 프랑코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현실은 어려웠지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화가의 꿈을 키워갔다. 그러나 너무 가난했던 그는 물감을 살 돈도, 그림 그릴 때 필요한 도화지를 구매할 돈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페인트 공장에서 나온 찌꺼기 덩어리를 모아 물감을 만들고 길거리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왜 벽에다가 낙서하냐고 박해하던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사람들에게 친절한 프랑코를 좋아하게 되었고 발전해가는 그의 그림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한 프랑코. 그 그림에서 그려진 사람들은 얼마 안가 죽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가 색칠한 그림에서 피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프랑스의 가난한 화가 프랑코 이야기. 해석. 프랑코는 너무나 가난한 현실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물감을 살 돈이 없어서 페인트 공장 찌꺼기를 모아 물감으로 사용했지만 그건 공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가 만든 물감에서 나온 유해 물질로 점점 미쳐가면서 광적으로 예술을 추구하게 되었고 살인 예고 그림을 그리다가 진짜 살인범이 되어 잡히고 말았다. 개굴장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미래의 여대생이 그림을 그리려고 미술실에 들어갔다. 그림을 그리려던 그때 금발의 아름다운 푸른 눈을 가진 여자아이의 그림이 눈에 띄었다. 제목은 프랑스 아이. 누가 그렸는지 너무나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가던 길에 선생님과 마주쳐 그 그림이 뭔지 물었다. 아, 그 자고 있는 프랑스 아이 그림? 뭔가 이상했다. 개굴장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여대생은 분명 그림에서 아이의 푸른 눈과 마주쳤다고 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그림에서 아이는 자고 있다고 했다. 즉 그 그림은 여대생을 해치기 위해서 눈을 뜨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다. 개굴장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그날은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비오는 날이었어. 친구들과 석식을 먹고 야자를 하는데 날씨 때문인지 학교에 몇 명 남아있질 않았어. 열심히 공부하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화장실로 향했지. 우리 학교 화장실은 4칸이거든? 맨 구석진 자리로 들어갔는데 옆칸에서 갑자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몹시 겁에 질린 듯한 느낌이었어. 내 옆에 있는 건 누굴까? 혹시 누가 괴롭혀서 화장실로 도망온 건가? 내가 가서 위로해줘야겠다. 개굴장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주인공은 이 학교의 지방령이다. 옆칸 학생은 갑자기 오한이 들고 화장실에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소리가 들리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 두려움에 울고 있었고 상황을 모르는 주인공은 옆칸이 궁금해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개굴장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유령이 실존한다고 믿고 있다. 어릴 적 나에게는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는 항상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돌연 사라졌고 얼마 되지 않아 아빠와 엄마는 복권에 당첨되었다. 그런데 슬슬 복권으로 받은 돈이 바닥나기 시작한 것 같다. 개굴장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부모님은 언니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서 사용했고 유령이 데려간 거라고 아이를 속였다. 그리고 갑자기 생겨난 돈은 복권에 당첨된 거라고 말했다. 언니를 죽이고 탄 보험금이 거의 사라졌기에 이번에는 아이를 죽이고 보험금을 탈 차례다. 개굴장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아이돌 가수에게 팬레터가 수만 장이 왔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기분 나쁜 스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USB가 들어있었다. 그 USB가 궁금했으나 도저히 혼자 볼 자신이 없어 동료들과 함께 보기로 했다. 동영상을 틀어보니 기분 나쁘게 생긴 사람이 미친 것처럼 이리저리 몸을 흔들고 노래를 부르다 울다가 웃다가 대구르르 구르고 난리법석이었다. 동료들은 저게 뭐냐며 바보 아니냐며 깔깔깔 웃어댔지만 아이돌 가수의 눈에서는 공포에 질린 눈물이 떨어졌다. 개굴장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동료들은 비디오에 나온 춤이 우스꽝스러워 모두 웃었지만 주인공은 웃을 수가 없었다. 동영상에서 춤추는 곳이 바로 자신의 집이었기 때문이다. 개굴장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을 마신 영수는 기분이 좋아서 과음을 했다. 거하게 취한 영수는 어느 순간 스르륵 잠이 들었고 눈이 뜨자 보이는 풍경은 현실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였다. 안개가 자욱한 장소, 입구에는 낚시 테마파크라는 문구가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장비를 들고 입장하고 있었다. 영수 옆에 동행이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진 않았다. 동행이는 영수에게 어서 가자며 손짓했고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다. 본격적으로 낚시를 하기 위해 저마다 배에 올라타고 이동을 시작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보통은 바다나 강, 호수에서 낚시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곳의 풍경은 그것과는 거리가 먼 아마존의 열대 습지가 연상되는 그런 풍경인 것 같았다. 그리고 다른 배와 다르게 영수 주변에만 물고기가 모여드는 게 너무나 기이해서 영수는 한기가 돌고 오싹한 소름이 돋아버렸다. 배는 계곡을 따라 나아갔고 이내 물 위에 떠있는 오두막집처럼 보이는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의 바닥은 뚫려 있었으며 부표들이 가득했는데 영수와 동행이는 배에 내려 흔들거리는 부표 위에서 짐을 풀었다. 이제 슬슬 술이 깨는 걸까? 점점 이 모든 것들이 영수에게 공포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러다 동행인과 얼굴을 마주쳤는데 그의 얼굴은 온통 검정색에 이목구비가 보이지 않은 채 누가 봐도 귀신이었다. 왜 갑자기 이런 장소에 온 걸까? 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인간인 걸 들키면 잡아먹히는 건가? 동행이는 갸우뚱거리더니 이내 낚시를 시작하였고 영수도 의심받지 않도록 무서운 기분을 가라앉히며 낚시를 시작했다. 낚시는 몇 시간이면 끝나겠지? 낚시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되는 걸 거야. 낚고 있는 게 물고기는 맞는 걸까? 사람은 아니겠지? 물고기들이 사방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래는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흐름이 느껴지는데 영수는 잔뜩 겁에 질려 혹시라도 물에 빠질까 오두막 끝에 매달려 속으로 외치기 시작했다. 돌아가고 싶다고. 동행이는 그런 영수를 보며 난감한 기색을 보였다. 초짜라고 생각해주면 감사하지만 혹시 내가 인간인 걸 눈치채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태연하게 낚시를 계속해야 될 것 같지만 오두막을 붙잡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았기에 영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월척이다. 동행인의 대사와 함께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의 모습이 들어왔다. 거대거대한 뱀의 형상을 한 물고기는 빙글빙글 돌고 있는 눈알과 더불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의 물고기는 아니었다. 거대한 물고기는 금방이라도 영수를 집어삼킬 듯 침을 흘리고 있었다. 동행이는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 안간힘을 썼고 물고기는 이리저리 몸을 움직여 파도를 만들어 대항하였다. 잠시 시간이 흐르고 힘에 빠진 물고기는 선물 상자가 해제되듯 서서히 분해되더니 작은 미꾸라지 같은 형태로 변하였고 동행인의 낚시 가방 안으로 들어갔다. 동행인이 눈을 돌려 영수를 보니 당연히 겁에 질린 채 벌벌 떨고 있었다. 그렇게 겁이 나면 혼자 돌아가라는 듯
동행이는 나무배를 가리켰지만 영수의 눈엔 그 배는 작은 구멍이 나 있어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았고 혼자서 그 배를 몰고 출발지까지 도착할 자신이 없어서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다시 낚시가 시작되는데 이번에 동행인에게 걸린 물고기는 해태의 얼굴을 가진 거대한 초록뱀의 모습이었다. 그 귀신 물고기가 영수 쪽으로 자꾸 고개를 돌리고 입을 날름거리자 동행이는 위험하다며 막대기로 물고기 얼굴을 탁탁 치며 방향을 돌리게 만들었다. 물고기도 너무 무서웠지만 자꾸 낚시에 방해가 되는 영수를 동행인이 어떻게 할까봐 동행인 역시 공포의 대상이었다. 무서움에 벌벌 떨던 영수는 오두막 벽에 합체하듯 더욱더 매달리게 되었고 그 순간 거대하고 이상한 진동음이 들리더니 목 옆으로 무언가가 붙었다. 영수는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온 힘을 다해 떼어냈지만 금방 다시 붙여졌다. 두 눈을 감고 있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떨어지지 않자 영수는 동행인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고 동행인은 그걸 보고 이걸 어쩌나? 하면서 이빨로 물어뜯더니 떼어내렸다. 그것의 정체는 끔찍하게 생긴 거대한 벌이었다. 동행이는 영수에게 그 벌에게 있었던 가시 같은 것을 먹으라고 권했고 처음에는 엄청 싫어했지만 이게 해독작용이 있나 보다 하고 어쩔 수 없이 가시를 삼켰다. 그리고 비몽사몽한 상태의 영수는 기절했고 눈을 떠보니 배에 실려 낚시 테마파크 입구에 도착해 있었다. 이제는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났지만 일정이 끝난 건 아니었다. 바로 집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랬지만 낚시를 같이 간 귀신들이 식사를 하러 가야 된다며 영수를 끌고 가게로 들어갔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과음 따윈 안 해야지. 이렇게 무서운 경험하지 않도록 강해져야지 다짐하지만 검정색으로 물든 자신의 팔을 보면서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음을 돌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기 시작하며 씁쓸한 웃음을 짓는다. 개굴장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영수는 과음으로 길거리에서 잠이 들고 혼수 상태가 되었고 죽기 직전인 상황에 꿈속에서 귀신들의 세상으로 들어갔다. 저 세상의 음식을 먹으면 이승으로 돌아가지 못하는데 영수는 귀신 벌에 침을 먹음으로 귀신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워낙 소량을 섭취해서 아직 돌아갈 기회는 있었지만 검정으로 물든 팔을 보고 자포자기한 영수는 귀신의 음식을 먹어 완전히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개굴장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민키는 싸움의 고수입니다. 오늘도 저녁 식사를 쟁취하기 위해 뒷골목에서 여러 사람들과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몸이지만 남성 4명과 동등하게 겨룰 정도로 싸움을 잘해서 고함을 크게 한번 지르고 강력한 헐키기로 승부를 마무리 짓습니다. 승리의 연속. 이 밤거리에서는 민키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민키 앞에 나타난 한 마리의 강아지. 민키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발발 떨더니 미친듯이 도망가게 되는데 개굴장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그녀는 남성 4명과 싸워도 거뜬히 이기는 여자였지만 그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거대한 흰색 고양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덩치가 거대한 강아지가 다가오자 민키는 꼬리를 말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